내 집 마련하기. 한국인 가족이 베를린에서 자가거주용 아파트를 살 때 알아야 할 것들. 독일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가족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속 월세를 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나을까? 특히 베를린에서는 가족이 살 만한 크기의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좋은 위치의 집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 계획이 있다면 자가거주용 아파트 구입은 단순한 주거 선택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 외국인이 집을 살 때 핵심은 법적으로 살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한국 국적자도 원칙적으로 독일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은행이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가입니다. 1. 독일 은행은 무엇을 볼까? 독일 은행은 대출 심사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단순히 현재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체류 자격, 고용 상태, 소득, 자기자본, 신용기록, 그리고 구입하려는 부동산 자체의 담보 가치를 함께 봅니다. 영주권이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 더 안정적인 신청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체류 허가만 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 충분한 소득, 독일 내 신용기록, 충분한 자기자본이 있다면 70% 또는 80% 수준의 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체류 허가자의 경우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고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선택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은행 또는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전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시, 베를린에서 40만 유로 아파트를 산다면? 이 글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베를린에서 40만 유로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를린의 부동산 취득세, 즉 그룬더워브스튜어는 현재 과세 대상 대가의 6%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이 과세 대상 대가가 주로 매매 가격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인수하는 부담, 권리 또는 사용권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매매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부대 비용입니다. 따라서 40만 유로짜리 베를린 아파트의 부동산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40만 유로 곱하기 쌓인 6% 2만 4천 유로. 또한 독일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반드시 공증인, 즉 노터를 통해 체결하고 등기부인 그룬드버치의 소유권 이전을 등록합니다. 공증비와 등기비는 실무상 보통 매매 가격의 약 1.5에서 2.0% 정도로 계산합니다. 베를린에서는 현실적으로 중개인을 통해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더 높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먼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도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실무상 베를린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계산에서는 중개인이 관여하는 경우 매수자 부담분을 약 3.57%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40만 유로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40만 유로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라면 취득부대 비용까지 포함하여 전체 거래 규모를 약 44만 4천에서 44만 6천 유로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없는 거래라면 총 필요 자금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3. 외국인 가족의 대출 가능성 70%와 80% 시나리오. 한국인 직장인이 독일에서 기간제 체류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너무 보수적으로 50%만 대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실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70% 대출은 비교적 보수적인 계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신청자라면 80% 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많은 은행이 취득부대 비용, 즉 부동산 취득세, 공증비, 등기비, 중개수수료를 자기 자본으로 부담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 체류 허가자 또는 독일 내 신용기록이 짧은 신청자에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70% 대출이라면 대출 금액은 28만 유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가격 중 나머지 12만 유로와 취득부대 비용 약 44,280에서 46,280 유로를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필요 자기 자본은 약 16만 4,280에서 16만 6,280 유로입니다. 80% 대출이라면 대출 금액은 32만 유로입니다. 이 경우 매매 가격 중 나머지 8만 유로와 취득부대 비용을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필요 자기 자본은 약 12만 4,280에서 12만 6,280 유로입니다. 이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고용 상태, 체류 자격, 신용기록, 자기 자본, 부동산 가치, 그리고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매월 부담액은 얼마일까? 독일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어누어테이텐다어레헨, 즉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다음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경우 초기 연간 상환부담은 대출 금액의 6%입니다. 따라서 월 은행 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가거주 아파트의 실제 월 부담은 은행 상환액만이 아닙니다. 독일 아파트에는 호스겔드가 있습니다. 호스겔드에는 건물관리비, 공동비용, 수선적립금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 인터넷, 개인 사용료 등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베를린에서 가족이 월 1,700에서 2,000 유로 수준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자가구입은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합니다. 월 부담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지출로 끝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일부는 원금 상환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자산을 쌓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자가거주의 세금 효과.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한국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 대출이자나 감가상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자가거주용 아파트라면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은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아니라 사적인 생활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가거주용 부동산의 대출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용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감가상각, 즉 아파도 자가거주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공증비, 등기비 역시 이 경우에는 사적 취득 비용으로 보며 현재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호스겔드도 사적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문화재 건물, 즉 댕메일리머빌리 또는 특정 재개발 도시정 비구역의 건물은 자가거주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감가상각이 아니라 독일 소득세법 섹션 사인 10F ESTG에 따른 특별한 세제 혜택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세금 혜택을 신청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현대화 공사 전의 관청, 세무전문가, 경우에 따라 댕몰버호어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자가거주의 가장 큰 장점, 매각차익 비과세 가능성. 자가거주용 주택의 가장 큰 세금 장점은 매년 발생하는 공제가 아니라 나중에 팔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일 소득세법 섹션 사인 23 ESTG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 후 10년 이내에 팔면 원칙적으로 사적 양도소득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거주 부동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차익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득부터 매각까지 계속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 매각 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에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2.5년 보유하면 된다는 표현이 정확한 법률 문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실제 자가거주 여부와 매각 연도 및 그 직전 2개 연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가족이 베를린에서 집을 사서 직접 거주하다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서 매각하는 경우 조건을 잘 맞추면 매각 차익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엔멜동, 전기계약, 보험, 우편물, 생활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베를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 베를린은 여전히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유학생, 스타트업 종사자, 외국인 전문 인력, 젊은 가족, 예술가, 기업들이 계속 유입됩니다. 공급은 제한적이고 새 건물을 짓는 비용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베를린 부동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경기, 인구 흐름, 에너지 효율, 건물 상태, 정치적 규제, 시장 심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가거주용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실제 거주 계획, 월세와 비교한 월 부담, 자기 자본 여력, 비자 상태, 직업 안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생활 계획입니다. 8. 한국인 가족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 첫째, 비자 기간과 대출 기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 은행은 10년, 15년 또는 20년 고정금리 대출을 검토하지만 한국인 신청자의 체류 허가는 2년 또는 4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의 안정성, 체류 연장 가능성, 독일 체류 계획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큐퍼 기록이 중요합니다.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소득이 좋아도 신용기록이 짧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임대료, 보험료, 은행거래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가거주 비과세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엔멜동, 전기계약, 보험, 실제 거주 흔적은 나중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덱메일리머빌리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공사비, 허가, 유지보수, 관리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입 전 세무 법률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월세 대신 내 집. 그러나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베를린에서 한국인 가족이 자가거주용 아파트를 사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간제 체류 허가가 있더라도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충분한 자기 자본이 있다면 70에서 80%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가거주용 부동산은 매년 큰 세금 공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 부담을 줄이고 원금 상환을 통해 자산을 쌓고 조건을 맞추면 매각 차익을 비과세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매매 가격, 취득부대 비용, 중개수수료, 자기자본, 월 부담액, 체류 자격, 향후 거주 계획을 모두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개별 세무 법률, 금융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입 전에는 세무사, 금융 전문가, 공증인 및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